같은 말을 반복해도 실천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그만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등 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고 또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아이로 만들 수 있는 행동 실수 5가지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이 어떤 행동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랬어 누가? 공격성을 부추기는 부모의 실수 첫 번째는 떼치떼치 하는 행동. 사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처 방식은 촬영을 위해 제가 한번 설정을 한 거였지만 아이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아이의 이 속상한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누가 그랬어? 혼내줘야겠네. 떼치떼치. 이렇게 대처하시는 부모님, 특히 우리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조부모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대처 방식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영상에서 저희 아이가 생후 13개월쯤 되었을 때인데요. 많이 넘어지고 하루에도 12번씩 울죠. 아직 언어적인 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은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부분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이때 물론 아이의 부정적인 이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공감의 표현을 누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이 떼치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또 물건을 때리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모델링을 보여준다면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은 기분이 나쁠 때는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부숴버리는데 이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왜?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내 감정을 위로받고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당연히 떼치떼치 손이 먼저 나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 기관에서도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막 출동을 해서 한 친구에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 우는 아이를 막 보호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친구 왜 때렸어? 라고 물으면 저 친구가 얘를 먼저 속상하게 해서 내가 지켜준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팠어, 속상했어, 책상에 부딪혀서 넘어졌어, 엄마가 호해주고 만져줄게,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많이 아팠겠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책상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다치지 않도록 내가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공격성을 부추기는 부모의 실수 두 번째는 물건을 툭 던지는 행동. 물건을 던지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파나 침대에 리모컨을 던지거나 휴대폰을 이렇게 툭 던지는 행동, 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가 좀 있으면 걸레나 물티슈 같은 거 슝 제자리로 던져 놓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행동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공격적인 의도가 있거나 잘못된 행동도 아니지만요. 아직까지는 인지가 미숙한 아이들은 어떤 물건을 이런 의도로 툭 던질 수 있고 또 어떤 물건은 던지면 위험하고 또 어떤 건 던지면 버릇없는 행동이라는 기준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이 자주 노출되면 마찬가지로 아이 또한 물건 던지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모방하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숟가락 던지면 안 돼, 책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장난감 던지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을 때 엄마 아빠는 물건을 툭툭 던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적어도 아이가 있는 앞에서는 공이나 풍선 등 던져서 놀이를 하는 목적이 분명한 물건을 제외한 것들은 던지는 행동은 금지입니다. 공격성을 부추기는 부모 실수 세 번째는 비속어가 섞인 추임새 주의.
말을 즐기기 시작하는 한 3살, 4살 정도에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하는 이 추임새 모방을 정말 많이 따라하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비속어가 섞인 추임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씨, 아 진짜 돌겠네, 헐 대박, 미쳤다. 이런 추임새들이 있죠. 제가 교사로 근무를 할 때 4살 아이가 선생님이나 친구가 무슨 말만 하면 뭔 상관이래 하는 아이도 있었고 6살 아이가 죽고 싶냐?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학부모 상담 때 이제 전달을 드렸더니 엄마 아빠가 서로 장난을 칠 때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훈육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는 말 또한 일상에서 자주 듣는 말들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님들께서 장난이라도 또 습관이라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3, 4살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이씨 뜻도 모르지만 이런 말을 어디선가 배워서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한다는 고민을 정말 많이 털어놓으시거든요. 아이씨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편하고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욕구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씨 대신에 아이 참이라고 얘기해볼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정해서 말을 할 때는 칭찬도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요. 공격성을 부추기는 부모의 실수 4번째는요. 한숨과 소리 지르는 행동. 영유아기 아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옳고 그름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데 특히 2돌에서 3돌쯤 자아가 강해지면서 고집도 어마어마하죠. 정말이지 하루에도 12번은 들어눕고 울고 떼쓰는 행동으로 훈육할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실천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결국 한숨을 쉬거나 그만해! 라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요. 이때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한숨 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결국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을 배워야 되는 이 시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게 될 거예요. 100번, 200번 같은 말을 반복해도 때를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부모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한숨을 쉬거나 또 소리를 지를 것 같다면 잠깐 아이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이성적으로 훈육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이에게도 엄마 너무 화가 나서 마음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 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아이는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거구나 요걸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공격성을 부추기는 부모의 실수 마지막 5번째는 과도한 통제. 내가 가르치려는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를 좀 통제를 하려고 하죠.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동 또는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 등 물론 가르치고 통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간혹 부모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과도하게 통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도한 통제와 억압은 결국 아이 본인의 독립성을 좀 방어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굉장히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부모는 아이가 겪는 이 시행착오를 좀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주도성과 또 자율성을 키울 수 있고 건강하게 독립심도 기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성장 과정이라고 하죠. 분명히 통제가 필요한 안전, 건강, 도덕 등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특히 아이보다 훨씬 더 이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우위에 있는 부모가 힘으로 아이를 막 통제하려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좌절하면서
억누른 감정은 공격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공격성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폭발하게 됩니다.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막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 또래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연애를 할 때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좀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죠.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만큼 아이 본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아이의 공격성을 부추길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음을 좀 짚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부모로서 나의 행동을 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